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이제 제작한 내용이고요. 일단 시작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이드로젤 베이스드 이제 밸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플로이드 시브를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내에서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이제 디바이스로 제작을 하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젤은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특정 컨디션에서 스웨딩을 한다든가 디스웨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함량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을 때 스웨딩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됐을 때 디스웨를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여러 그룹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이제 pH에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도 있고, 그리고 그 온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하는 하이드로젤도 있고, 또한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스웨딩을 한다고 하는 디스웨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젤들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왜 그 기존에 다른 밸브들이 많은데 하이드로젤 밸브를 사용하느냐 의문점이 많으실 텐데,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일단 밸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기 오른쪽에 위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처지의 2000년도에 비베그룹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하이드로젤의 그러니까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잘 조성을 조절을 하고 이제 프로토큐어러블 한 시스템으로 이제 디벨롭을 해서 제작하는 경우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의 마이크로 패턴을, 하이드로젤의 마이크로 패턴을 제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쉽게 제작이 가능하면서 이제 다른 밸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벤트 밸브와 기존의 다른 밸브와는 다르게 따로 익스터널 파워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 할 때 그냥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H에 센시티브한 경우에는 이제 pH 솔루션, 버퍼 솔루션을 이용하면 되고, 저기 온도에 민감한 경우에는 핫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히팅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밸브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패턴들을 하이드로젤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흘려주면서 노광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한 가지는 pH가 높을 때 스웨딩하는, 그리고 반대쪽은 pH가 낮을 때 스웨딩을 하는 그런 밸브들을 양쪽에다가 해서 그 플로우 소팅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저의 그 실험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나노 사이즈의 플로이드 시브와 저기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밸브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콘센트레이터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마이크로 플루이드 콘센트레이터가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 플루이디스 시스템 자체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극미량의 샘플을, 그러니까 극미량의 샘플만을 가지고 특정 물질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컨센트레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원하는 사이즈가 마이크로 사이즈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이런 트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나노 사이즈면 나노 사이즈의 이런 트랩되는 그 특정 구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것을, 그러니까 극미량의 샘플을 거기서 더 농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 그 비드를 일단 컨센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농축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엘라이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바이오 센싱을 하는 결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젤 자체의 그 일렉트로키네틱 특성을 이용해서 그 DNA를 컨센트레이션하는 결과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보여드릴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하이드로젤을 기존에 왼쪽 아래에 보신 것처럼 비베그룹에서 사용을 했던
데이터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일단 뭐 위에 보시는 그 테마와 그 아크릴릭 애시드를 이용한 하이드로젤의 경우 이제 베이직 컨디션, 그러니까 pH가 높은 데서 수혜를 하고 반대로 pH가 낮은 데서 애시드 컨디션에서 디수혜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마와 DMA, MA를 이용한 경우는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이 둘 중에서 특성이 좋은 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밸브로 활용을 했고요. 결과는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패턴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 마이크로 채널을 폴리 미드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형성을 한 다음에 높이는 5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젤 솔루션을 채널에다 채워놓고 그 아래쪽에 필름 마스크를 놓고 이게 노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그전에 발표가 이미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노광을 해서 제작을 한 패턴은 다음과 같고, 그에 상응하는 그 OM 이미지와 그 생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포토큐러블한 폴리머 솔루션, 프리폴리머 솔루션의 경우에는 항상 옥시전 이니비션 레이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 마이크로짜리 채널을 이용을 했지만 실제 높이는 항상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PDMS가 사실 그냥 육안으로 보거나 했을 때는 이제 옥시전이 이제 통과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채널 벽을 근처로 해서 옥시전이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과 아주 나이스하게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 마이크로, 50 마이크로 정도 닷의 패턴이 가능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마와 아크릴릭 애시드가 그 pH가 높은 데서 이제 스웰링을 하고 pH가 낮은 데서 디스웰링을 하는 그 하이드로젤 패터닝에서 실제로 이제 스웰링과 디스웰링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결과이고, pH 버퍼를 이용을 해서 그 각각 pH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실제로 밸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도 중요한 부분은 하이트보다는 이제 높이보다는 그 다이아미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쪽의 측면에서 이제 스웰링이 더 됐다 덜 됐다는 이제 그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OM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H가 한 11.1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거의 패턴끼리 거의 겹치면서 이제 겹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을 이용을 하면 실제로 밸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실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Y축에 있는 FD의 경우는 이제 스웰 혹은 디스웰된 다이아미터가 기존에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그때 다이아미터와 얼마나 그 스웰링이 됐고 디스웰링이 됐고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상했던 대로 50 마이크로대의 더 패턴과 100 마이크로 더 패턴 경우 모두 그러니까 pH가 높을 때 스웰링이 되고 pH가 낮을 때 디스웰링이 됐으며, 실제로 측정 가능한 크기까지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한 pH가 9 정도 되면 이제 한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결과를 다음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웰링, 디스웰링 프로퍼티는 이제 pH 4에서 6 사이에서 가장 이제 샤프하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앞에 것과 반대 경우, 이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pH가 높은 데서 디스웰링이 되고 pH가 낮은 데서 스웰링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 것과 전혀 반대의 경우에
스웨닝 테스트를 한 것이며 이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테스트한 해마와 아크릴릭 애시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마일드하게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테스트를 통해서 저의 목적에 맞는 것은 이제 확 변화가 일어나서 빠른 시간 내에 비교적 낮은 pH의 도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널을 블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pH가 높은 데서 스웨닝을 하고 pH가 낮은 데서 디스웰을 하는 해마와 아크릴릭 애시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경우는 이제 기존의 UV 스포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위치에 하이드로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구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부위에만 마스크를 놓고 이렇게 노광화하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나노 사이즈의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칩 내에다 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이드로젤 밸브를 함께 결합을 해서 나노 플루이디 콘센트레이터로 제작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전체적인 스키마틱인데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PSGMA라고 폴리스타이렌과 글리시드 메타클레트를 랜덤 코폴리머를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PI, 그러니까 이가큐어 2100을 같이 넣어가지고 스핀 코팅을 해서 스핀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스핀 코팅 혹은 디코팅을 이용해서 원하면 모노레이어, 다른 쪽으로 원하면 디코팅을 이용한 멀티레이어까지 제작을 해서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글리시드 메타클레이트가 PS에 이제 코폴리머라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토 큐어러블한 폴리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토리소그래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로 콜로이드 크리스탈 형성한 데에서 이제 UV 익스포저하고 디벨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콜로이드 크리스탈 패턴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PDMS 채널과 결합을 해서 마이크로플루이드 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육안으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하이드로젤 밸브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하이드로젤 밸브가 스웨닝이 되면 다음과 같은 물론 저렇게 깔끔하게 입자 아래부분만 그렇게 나노 사이즈의 포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런 포를 만들어서 콘센트레이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칩 형태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쪽으로 하이드로젤 솔루션과 워싱 솔루션을 해서 패터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는 버퍼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양쪽에 흘려주면서 하이드로젤 밸브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가운데 채널로 샘플을 흘려주면서 이 마이크로플루이드 컨센트레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드로젤 밸브의 캔디데이트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보통 한 100마이크로대까지는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패턴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스트 타입과 게이트 타입 밸브를 제작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채널 리스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젤을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제작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포스트 타입의 밸브를 보여드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해서 제일 왼쪽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메탄올을 이용해서 워싱을 한 다음에 프리폴리머 솔루션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퍼에다가 익스포즈를 해서 이제 채널을 정확하게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트 타입 밸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댐처럼 이렇게 막는 식으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그건 그냥 미스가 다르게 했을 때 제작을 하고 이제 워싱을 한 다음에 오퍼 솔루션에 익스포즈를 했을 때 실제로 제대로 잘 작동을 하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한 이미지를 보았을 때도 뭐 이렇게 사실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이게 제대로 막혔느냐 안 막혔는지를 테스트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예상했던 대로 제대로 채널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더 드렸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젠 밸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나노 플루이드 시브 같은 경우에는 시브나 콘센트레이터로 활용할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나노 채널을 파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샘플을 그러니까 워싱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성에 있어서도 하이드로젠을 이용하면 이렇게 스웨링을 시켰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디스웨이를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보았고 이 과정에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하이드로젠 스트럭처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밑판은 이제 글래스고 밑판은 PDMS이기 때문에 본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워싱을 하는 동안 추가로 경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쪽을 경화를 시켜주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패터닝하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PSGMA 폴리머와 입자를 그 위에다 깐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 기본적인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제작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OM 이미지와 SEM 이미지는 다음과 같으며 모노레이저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마이크로 패턴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채널 내에 넣기 위한 제가 디자인을 한 200 마이크로 라인 패턴으로 제작을 해서 침내 인테그레이션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OM 이미지를 이용해서 패킹도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0나노미터 실리카 패스트를 이용을 해서 멀티레이어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패터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멀티레이어의 경우에는 모노레이어 콜로이드 크리스탈 형성한 경우보다는 깔끔하게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아주 깔끔한 콜로이드 크리스탈 패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패턴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멀티레이어의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패터닝을 하고 침에 이제 온라인을 해서 넣은 이미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패턴이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패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투과형 환경으로 봤을 때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가 이제 하이드로젠 솔루션을 흘리는 경우에는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매칭이 일어나서 잘 안 보이는 경우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이런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흘리면서 마스크를 대고 노방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게이트 타입의 밸브를 사용한 경우이며 아래쪽은 포스트 타입 밸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과정과 같이 처음에는 밸브를 제작을 하고 워싱을 한 다음에 이제 스웨딩을 해서 테스트가 잘 되는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아주 데미지를 많이 주지는 않으면서 거의 함께 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머리는 앞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 좀 하겠습니다.